사실 최근에 나온 르노 라팔 가격을 보고 이제 르노도 한국에서 차를 파는 건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좀 대박 냄새가 날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신차보다 더 기대를 걸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르노코리아 공장이 부산에 있잖아요. 최근에 르노그룹 부회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여기서 르노그룹이 밝힌 계획이 꽤 놀랍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현대기아차 공장이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의외로 생산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춘 게 현대기아차 말고는 없거든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심지어 수소 전기차까지 사실상 모든 차를 만듭니다. 브랜드로 치면 국내에 글로벌 브랜드 5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2곳만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의외로 르노코리아가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중견 3사 중에 르노코리아가 가장 먼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KG 모빌리티와 조금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거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이렇습니다. 르노코리아 부회장이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만나서 현재 있는 부산 공장에 연간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생산 설비를 드릴 거고 이걸 위한 투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건지 라인 증설인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르노가 지금 하이브리드 중형 SUV 개발 프로젝트를 오로라라는 코드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차가 내년에 출시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건 빠르면 2025년 그리고 신차 생산은 2026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KG 모빌리티는 곧 전기차 생산 라인이 증설될 거고 르노코리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거나 전용 라인을 신설한다고 하고 한국제임은 아직 전기차 생산하고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르노 부산 공장에 전용 공장이 들어서든 생산 라인이 추가되든 뭐가 됐든 기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점이 꽤 뚜렷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이거겠죠. 국내 생산 차종이 늘어난다는 건데 르노코리아 공장이 전동화 전환에 유리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현재도 홀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전환을 해도 대응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홀리 생산은 공장 라인 하나에서 한 차종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종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공장 라인이 변경되거나 해도 다른 차종 생산에 큰 지장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가격 경쟁력이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게 한국제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트랙스는 미국 현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고 미국을 제외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서 국내에는 수입 판매되는 차들은 가격이 비교적 비싼 거죠. 이건 르노코리아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르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스트랄 같은 신차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이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라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야 판매량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차라면 이건 그냥 수입차입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이 경쟁력에서 밀리면 판매량이 안 나오겠죠.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데 판매량이 어차피 안 나올 바에는 안 들여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신차 하나를 들여올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전략 기획과 구성 단계부터 인건비가 들어가고 출시 전부터 출시 이후까지 행사의 마케팅 비용, 판매 유지 비용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최근까지 적자였던 한국 지사에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을 차를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출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출시했다가 가격 비싸다고 욕만 먹고 브랜드 이미지만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 기본적으로 유럽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부터 자동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거나 신차가 투입되면 자동차 회사에만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예컨대 전기차라면 배터리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이 배터리랑 관련된 2차, 3차 협력사들도 일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감이 늘어나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현재의 일자리만 8,000개나 늘었다고 하죠. 자동차는 워낙 연결되어 있는 협력 업체들이 많아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갑자기 가만했던 르노코리아가 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냐 이거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한 일인데요. 그간 자동차 공장과 생산 노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해드렸던 게 뭔가요? 숫자로 된 눈에 보이는 성과죠. 숫자로 된 데이터와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도 냉정한 시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치 있는 생산 기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보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된 거죠. 르노 부산 공장은 원래 효율이 괜찮은 공장이었습니다. 홀류 생산으로 생산 능력이 괜찮은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르노그룹 내에서도 생산 효율이 거의 상위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정점을 찍었습니다. 수출 기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판매량은 줄었지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만 무려 184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니까 르노그룹 입장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GM도 작년 실적이 비슷하긴 했는데 여기는 아직 간보기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환율 영향으로 단발성 흑자 전환을 기록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에 방문한 실판 아민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한테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현재로서는 전기차 생산 투자 판단을 하기 이르다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GM도 한국 공장에서 대행 경험이 없지는 않고 작년까지는 대립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이고 르노도 이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효율이 괜찮은 공장이었고 떡본 덕에 제사 지낸다고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한 김에 이번 기회에 전기차 생산 능력까지 확보해서 물 들어올 때 놓쳤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망이 좋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이잖아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준비도 꽤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협업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는 게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공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꽤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2차전지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록된 걸 봐도 그렇고 5월이 되면서 적자 폭은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해 오거나 해외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쓰이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리튬이온 축전지 수출 규모는 25억 달러였고요. 수입 규모는 29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25억 달러만큼 팔았고 29억 8천 달러만큼 지출을 했다는 거니까 적자인 게 당연한 거죠.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나긴 했는데 수입은 무려 104.8%나 늘어났으니 적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3사의 해외 공장 현황을 보면 북미, 아시아, 유럽 할 거 없이 해외 공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중국이랑 북미 켄터키 생산 규모인데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었죠. 왜냐면 정치 외교적 상황 때문에 이 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외화를 벌어오긴 하지만 정작 수출 규모가 커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한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몰라도 국내나 유럽 시장 정도는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정치 외교적 상황 때문에 현지에서 차를 팔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나 유럽은 딱히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동남아는 제약이 없는 대신 현지 생산 단가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요. 정부랑 기업들이 한국을 생산 기지로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관건인데 이 고민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한국 투자를 계속 늘리지 않겠어요? 시장별로 생산 기지로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걸 전문 용어로 글로벌 생산체계라고 하는데 북미나 중국에 모든 생산 기지를 몰아두는 건 분명 리스크가 큽니다. 심지어 중국은 지금 자국 브랜드들 때문에 해외 브랜드들이 길을 전혀 못 펴고 있기도 하고요. 르노나 GM이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두기 위해서 투자를 확실하게 많이 하려면 생산 기지로서의 조건과 능력이 당연히 받쳐줘야 하고 국내 생산이 많아져야 우리 소비자들도 상품성 좋은 자동차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산업 자체가 발전하면 국가 경제에 당연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망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수출 무역 수지 전망이 모두 어둡다고 하고 미국이랑 중국으로 제조업이 너무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늦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